네, 김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지금 전 세계가 이제 몸살 앓기 시작하고 있죠. 팬데믹 현상이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것은 라틴어죠. 팬이라는 것은 영어로 all, 데믹이라는 것은 people,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지금 이제 전염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종 플루도 있었고 우리는 경험을 했고, 사스도 오래전에 경험을 했죠. 그때마다 슬기롭게 잘 극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대로 그래도 방어를 잘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완전히 그 코비드 19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마음을 늦추지 말고 잘 이겨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그 어떻게 이제 마음이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이제 버릇이 있다 보니까 한 2년 한 6개월 동안 글을 제대로 못 썼어요. 그래서 이번에 글을 하나 좀 쓰기 시작했는데, 장자를 읽어야 할 시간을 이제 주제라고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우리 선생님들 뭐 아시겠지만 이 장자는 이 도가의 대표적인 사상가 중에 한 분이죠. 노자와 장자가 뭐 주류이긴 하지만 저는 장자가 이 세상 보는 그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 더 저한테는 좀 다가오지 않나 싶어가지고, 뭐 나중에 뭐 또 노자도 한번 이렇게 글을 써볼 예정이지만 일단 장자로 삼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장자가 제가 마음에 드는 것은, 그 장자는 어떤 상대적인 거, 이런 상대적인 관념을 깨부수죠. 가령 생사, 살고 죽는 거, 빈부, 귀천, 시비, 선악, 그 다음에 미추, 명암, 고하, 높고 낮음, 이런 게 이제 사실 다 상대성인데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높다. 그러면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거를 보면, 우리가 백두산 높다라고 하죠. 백두산이 높다라고 하지만 에베레스트에다 비하면 어떻습니까? 아주 뭐 낮은 산이죠. 우리 수원에서 제일 높은 산이 광교산인데, 광교산 높이라 봐야 한 600m 되나요? 600m 채 안 될 것 같은데 600m 뭐 그 수준인데, 이거에 비하면 백두산은 뭐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늘 상대성인데, 상대적 관념인데 이것을 높다,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수원의 광교산이 낮다라고 한다면 우리 여기 제 연구소 주변에 있는 거에 비하면 뭐 엄청나게 높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높다, 낮다. 그다음 명암, 밝다, 어둡다. 우리는 밝은 것을 선호하고 어두운 것을 상당히 피하고자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낮이 있는 만큼 밤이 있죠. 근데 밤이 없어져 봐요. 낮만큼 밤이 없어져 봐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삽니다. 우리가 잠을 자잖아요. 잠을 왜 자죠? 그 밤을 즐기는 거예요. 우리가 밤을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밤을 굉장히 즐기는, 모든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밤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좋은 것이죠, 그게. 밝음이 좋은 만큼 이 어두움도 좋은 것이죠.
이 에로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에로스. 삶의 본능이라고 하는데, 에로스가 삶의 본능인 것처럼 그 죽음의 본능도 있어요. 그걸 타나토스라고 하는데, 타나토스라는 게 반드시 존재하죠. 삶의 본능만 있어서 삶의 본능이 좋다는 것은 그 죽음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좋다는 거죠. 그러면 죽음의 본능이 좋다는 것은 삶의 본능이 존재하기 때문에 있는 거죠. 항상 상대성인 거죠. 근데 그게 좋다 나쁘다 우열의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움과 추함,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누가 기준을 삼은 거죠? 누가 기준을 삼은 겁니까?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낸 거죠. 어떠해야 된다. 어떠한 것들이 가장 보기 좋더라. 그래서 그냥 기준 삼았을 뿐이지. 그게 정말 아름다움이냐. 그 추함이라는 건 정말 추한 거냐. 우리가 기준 삼아가지고 가장 부합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아름답다고 하죠. 그럼 아름다운 사람을 만났는데 마음 씀씀이는 아주 속된 말로 개판이야. 그럼 어떻습니까? 이건 추해 보이죠. 그게 추한 거죠. 아름답다고 얘기하지 않죠. 그러나 정말 추하게 보이는 정말 그런 미인이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마음 씀씀이가 굉장히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아름다운 사람이다.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미추관념도 완전히 그 뒤집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선악도 그렇지 않나요? 선악? 누가 만들었나요? 선악. 사람들이 그냥 만든 거예요. 선이 어디 있고 악이 어디 있습니까? 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만든 거죠. 편의상. 살아가는데 이건 선한 행위니까 좀 권하고 이건 악한 행위니까 좀 그치게 하자라고 그냥 관념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거지. 선이 어디 있고 악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 어떤 것이 선했다가 지금은 악할 수 있는 거고, 과거에 어떤 것이 악이었었으나 지금은 선한 것이 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죠. 시비도 그렇죠. 시비. 옳고 그름. 어떤 때는 그게 옳음이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많고, 어떤 것이 그런 것이었으나 지금 보면 옳은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규정하지 마라. 판단 짓지 마라. 귀천도 마찬가지죠. 귀하고 천한 것이 있나요? 본래부터 있었나요? 없죠. 어떤 게 귀하고 어떤 게 천한가요? 우리 사람들의 삶은 전부 귀하고 천하고 이렇게 따지긴 하지만 어떤 게 귀하고 어떤 게 천한 것일까요? 따지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거죠. 빈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난하다, 부자다. 저는 45년 정도 사회생활을 해서 지금 사는 이런 모아놓은 재산 이런 걸 보면요, 우리 제 또래에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되게 가난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절대 가난하다고 보진 않아요.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어요. 항상 부자다. 왜? 저보다 어려운 사람들은 세상에 너무너무 많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저는 너무너무 부자인 거죠. 그래서 늘 상대적인 이런 그 가치 기준을 가지고 보지 않고 늘 부자라는 마음으로 그냥 살고 있다. 그러면 부자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부자다.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부자다 그러면 재산이 한 100억쯤 돼야 부자 소리 듣죠. 근데 그 100억 정도 되는 부자가 1000억대, 1조 원, 조 단위 부자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가난하기 짝이 없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빈부도 이렇게 굳이 이렇게 따질 필요 없고, 생사, 태어났다, 죽었다, 이런 거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게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누구나 살면서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죽음이죠. 죽음.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이 온다는 것.
봄이면 반드시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반드시 가을이 옵니다. 가을이 오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겨울이 오는 것처럼 반드시 죽음은 온다. 생성되면 유지되다가 반드시 소멸하죠. 창조되면 유지되다가 반드시 파괴라는 그 때가 오죠. 파괴되는 것이죠.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의 삶은 별거 아니에요. 그 하이데거는 우리 삶이라는 게 뭐냐? 죽음을 부인하지 않고 사는 거다. 죽음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삶이다. 라고 했거든요. 틀린 말이 아니죠. 우린 죽음을 부인하지 않고 산다면 욕심낼 이유가 없어요. 욕심내는 거는 뭐예요? 너와 나라는 그런 의식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칸막이 치는 거예요. 자꾸 구별해. 그래서 칸막이 치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자꾸 의식하다 보면 이제 결국은 욕망이 생기죠. 욕망이 생기고, 욕망이 생기면 자꾸 가리게 되고 구분하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칸막이 친다는 얘기죠. 참 어리석은 삶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우리 공동체, 우리가 근원이 어떻습니까? 근원이 다 같잖아요. 다 지향점도 같지 않습니까? 죽음을 향해서 부인하지 않고 가는 거죠. 근원도 같고. 그러면 공동체 정신을 발휘해야죠. 공동체 정신을. 그러면 나와 너가 크게 구별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따질 이유도 없고. 그 욕망을 공동체 정신을 조금만 발휘하면 그 욕망을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그러면 갈등은 저절로 줄어들 수 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요즘에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말이 아니죠. 오늘 정세균 총리가 이제 그 강요들 모아놓고 회의하다가 우리 장차관급 이상 공직자들은 30% 정도 봉급을 삭감해서 어려운 민중들과 함께 하겠다. 뭐 이렇게 오늘 얘기를 한 것을 아까 봤는데, 고위공직자들만 그런 게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전 공직자들한테 확대가 돼야죠. 전 공직자들한테 에게도 이제 확대가 돼서 30%가 아니라 더 세상이 어려워지면 50%라도 이렇게 확대해서 공동체의 정신을 발휘해야 된다. 우리가 뭐 죽을 때 싸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그걸 뭘 민중들의 지금 삶의 질은 지금 굉장히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공직자들은 때가 되면 봉급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공직자들이 누구 때문에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당연히 민중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또 공동체 정신을 발휘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그렇게 고민하고 양보하고 그리고 그렇게 같은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이렇게 그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 총리가 시적절한 어떤 그 동의를 구했고 거기에 따라가는 게 모든 공직자들이 같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사람이 살아가는데 결국은 그 분별하는 의식 때문에 우리 삶은 자꾸 피폐해진다. 이럴 때 어려울 때일수록 좀 이렇게 좀 공동체 의식을 좀 정말 좀 강화를 해서 아픔을 좀 이렇게 치유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